바둑학교에서 세계 최초로 바둑 최고위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강남에서 최고의 강사와 품격 있는 회원들과 함께 하세요. 변화를 생각해 보시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정석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된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는 정석은 젖바둑 정석에서는 상당히 유력해요. 젖바둑 정석에서는 다시 말하자면 뭐 이렇게 뭐 넉점 뭐 젖바둑이라든지 이럴 때는 꽤 유력한 정석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요 3-3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한 대 이거 맞는 순간에 요 3-3이 없어져요. 언제든지 일로 뒤로 받아서 이거 넘어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모양은 젖바둑에서는 상당히 유력한 정석인데 기의 실리가 좋기 때문에. 근데 이제 호선바둑에서는 최근에는 잘 안 보이는 정석에 들어가죠. 보통은 느는 정석을 두는 거고요. 보통은. 예? 일단 이렇게 중앙 한 대 맞는 거를 조금 싫어하는 거죠. 그리고 중앙의 어떤 그 세력이 좋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잘 두지는. 예? 종합적인 판단으로 세를 생각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창호가 많이 했잖아요. 예, 예전에 많이 이제 이청호 구단도 뒀고, 또 일본의 또 원로 기사 하시모토 우타로라고 하는 기사도 종종 두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큰 호응은 얻지 못했죠.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이 개발이 된 다음에 가장 바뀌는 게 뭐냐면 중앙에 대한 어떤 그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의 두터움이 몇 집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이 사람보다는 인공지능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 두터운 바둑, 중앙을 중시하는 바둑, 이런 쪽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석이 이렇게 초장부터 이렇게 중앙 쪽으로 한 대 얻어 맞는 거, 이것을 좀 꺼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도는데, 정석 체계는 있는 거, 빠지는 거, 열로 있는 거,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는데 잘 두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 이유는 여기 끊었을 때 여기 잡는 거와 역시 요거 단수 한 대 맞는 것이 굉장히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는 있는 거, 위, 아래 하나씩, 그 다음에 이렇게 느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보통 젖바둑에서는, 그러니까 돌이 이쪽에 이렇게 있는 젖바둑에서는 일로는 잘 안 이어요. 밑으로는. 밑으로는 있는 것은 끊겨서 대체적으로 나쁘다는 거예요. 이 한 점을 살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이 한 점을 버리는 작전을 쓴다는 거는 이게 너무 크죠. 이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건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려야 되고, 이것도 이제 빠지게 되고, 빠진 다음에는 여기를 노리는 거죠. 여기를 맞으면 대책이 없어요. 여기서는 두 칸을 띄는 게 정수예요. 그러면 이렇게 띄게 돼서 기의 실리와 요거는 서로 곤마 동행이고, 그래서 이거는 흙이 조금은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안 있고 이렇게 위로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흙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로 가는 게 하나가 있고 이렇게 뛰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 끊는 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것까지 치면 세 가지가 돼요. 자, 일단 요거 했을 때 일로 느는 수는 없죠.
이거는 지금은 이제 일로 해서 버려야 돼요. 여기서 초반에는 여기를 많이 단수를 치는데 여기가 조금 애매한 게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로 칠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손을 빼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이쪽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를 와서 이쪽으로 오게 하고 이렇게 벌리면 이쪽이 좋잖아요. 물론 상황에 따른 거지만 이렇게 둘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한테 선택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런 식으로 두는 정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끊는 이유는, 끊어서 잡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상대가 왔을 때 여기를 오게 되는데 요 모양보다는 요 모양이 흙이 조금 더 낫다는 거예요. 중앙 진출상.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요 모양보다는 이렇게 진출되어 있는 것이 다음에 이거나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로 잡는 것은 조금 손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냥 정석이라고 나오지 이게 손해냐 득이냐를 안 이야기를 해주니까 마치 정석처럼 쓰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으면 이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차분하게 받아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은 이 장면에서 뭐 손을 뺄 수도 있고 만약에 돌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키시면 돼요. 멀리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좀 뭔가 불안하다 그러면 2립 3전 이렇게 벌리시면 되는 거예요. 2립 3전 이렇게. 그 중간에 예. 이 손을 빼면은 예. 지금 이 떨어진 저 벌린 데다가 예. 백이 놔야 되잖아요. 여기요? 여기서 그걸 예. 이쪽에 손을 빼면 이거 손 빼면 손 예. 빼면 이렇게 오죠. 넣죠. 예. 그다음에 귀에 대한 맛은 어때요? 귀요. 이거는 여기를 오게 되면 아마 일단은 이렇게 때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를 쳐라 이제 이거죠. 치면 손 빼는 거예요. 손 빼는데 뒤쪽은 뒷맛이 어때요? 예, 이제 이쪽은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요. 이거는 그냥 보세요. 이게 요 방식을 다른 부분에서도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 생각 자체를요.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패를 하고 싶지만 이건 꽃놀이성 패기 때문에 패감이 부족하다고 하면 겁나죠. 그러니까 여기 끊기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맞으면 잡혀요. 그냥 죽어요. 그래서 백은 뭐 이렇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산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나 이쪽으로 뛰어서 여기는 살려주지만 이쪽을 진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득실이 흙이 손해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고수가 3-3에 쳐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수를 내려고 했을 때 이게 내 집에 들어와 갖고 싹 도려내고 집 내고 살면은 내가 쫄딱 망했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 일단 나의 약점부터 지켜서 그 다음에 A, B를 맛보는 식으로 두시면 절대 손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피해 가시면 되는데요. 백도 이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한 사람은 요 장면에서는요. 요 장면에서는 여기 밭전자예요. 그리고 보통은 밭전자 행만은 째서 기분 나쁘다는 거거든요. 째서 기분 나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너무 깔끔하죠. 뭔가 뒷맛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 번 더 밀까요? 경우에 따른 건데요. 이건 상당히 커요. 이렇게 사는 방법이 있고, 이제 하수를 골린다면 요로 맞고 이렇게 해서 뭔가 수상전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수는 100이 안 되겠지만 이 과정에서 싹 싸발림이 뭔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뭐 중앙에 거대한 뭐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는 여기로 한번 가보는 것이 하나의 맥점이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상대가 이렇게 후퇴를 해주면 이거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 집으로 이렇게 되는 거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그때 헤딩을 하고 예? 이 손으로 들어오고 헤딩을 했거든요. 이 손으로 할때 그때 헤딩. 이렇게요? 요거 자체가 이미 득봤어요. 아, 예, 이미 이 자체로 100이, 이거는 다음에 여기까지 들어가는 끝내기고, 또 여기까지 들어가면 나중에 또 여기까지 지켜야 될 또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집이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별의 흙이 있으면 흙이 되잖아요. 예? 별의 흙이 한 점에 있으면은 이쪽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예 크게 살아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방법은 방법이고, 이제 이쪽 형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여기를 찝찝하게 괴롭히는 이런 작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다르겠지만은 요 형태에서는 이렇게 받전자로 가는 것이 하나의 행마법이다. 그러니까 괴롭힐 때 쓰는 수법이에요. 자, 근데 이제 정석대로 이렇게 한 칸 띄었어요. 이게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정석. 그럼 여기서 이제 100은 딴 데 두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쪽으로 왔다. 100도 좋은 자리 왔다. 그런데 이렇게 했다. 지금 이거는 조금 빠르긴 한데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손 빼는 거예요. 이미 약간 이 선에 좀 처졌거든요. 그래서 손 빼도 되는데, 이제 굳이 둔다면 어떻게 두냐면, 여기서 이제 질문의 요점은 이거예요. 이렇게 잇고 막을 거냐? 요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를 틀어 막긴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 거냐 하는 문제. 자, 어떻게 막을 거냐. 이렇게 잇고 한 점을 살린 다음에 막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돼요. 공격당하게 돼요. 기분 나빠요. 다시 말하자면 요거 당하는 것이 상당히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붙여요. 그냥 붙여서 이렇게 하면 여기를 잇는 게 아니고 그냥 올라서죠. 그래서 무엇을 없앴냐? 여기 들여다보는 거, 요걸 없앤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잇고 요거를 당하지 마시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붙여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때 이렇게 살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키시면 되겠다 하는 뜻이죠. 두텁죠, 상당히. 그럼 요거 하면 어떡하냐? 이거는 이제 이렇게 그때는 잇고 뚫려서 이거 공격할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여기가 급소죠. 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나가요. 이런 형태에서는 잊지 않는다. 그냥 이렇게 붙이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보통 정석은 밑으로, 그러니까 위로 있는 거지, 요거는 이렇게
끊김 당해서 조금 괴롭다. 예, 그런 것이고 이렇게 느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역시 여기를 끊고 이렇게 잡게 되겠죠. 예, 잡거나 늘거나 이런 형태가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정석이 돼요. 여기서 여기 들어오면 어떡하죠? 이렇게 빠져져 있을 때에는 항상 넘겨주. 사모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치시스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뭐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